은행원 퇴직 후 62세에 택시 잡았지만 은퇴 후 기다린 건 처참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막연한 해방감이나 편안함을 떠올리죠.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몸담았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생각,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 찾아오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내내 안정된 급여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봉투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와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닥쳐옵니다. 한창 때와 달리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다시 일을 찾고 싶어도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고연봉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다고 여겨졌던 은행원 출신 어시 62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사례를 더해가며 은퇴 후 인생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첫 번째 사례. 62세 택시기사가 된 전직 은행원 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경력은 많은데 정작 써먹을 곳이 없다고들 하니까요. 어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나름 자부심도 컸습니다. 은행원 하면 사회적으로도 신뢰도 높은 직업이고 주변에서도 부러워요. 안정적이라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 그가 조기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살겠네, 부럽다 라며 어씨를 축하 아닌 축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명예퇴직금도 금세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각종 부채 상환 등에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62세라는 나이는 재취업을 시도하기에 너무 애매했습니다. 은행에서 쌓은 경력도 비슷한 업계에서는 신입보다 더 많은 월급을 원하는 오버스펙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른 업종에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 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단기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여간에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운전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택시 회사가 눈에 들어왔고, 체력은 좀 힘들겠지만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뛰어든 것이 지금의 택시 운전 일이었습니다. 처참한 현실과 감정적 충격. 그러나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로 일하기 위해선 일정 비용의 보증금이나 차량 대여료 같은 초기 비용이 들었고, 수익 구조 자체도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많고 운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벌이가 늘긴 하지만 그만큼 체력은 바닥이 됩니다. 게다가 택시를 한두 번 몰아본 게 아니고 매일같이 운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까지 겹쳤습니다. 어씨가 가장 힘들다고 느낀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모두가 우러러봤는데 택시 운전을 시작하니 자신을 실패자처럼 보는 것 같다는 피해의식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아닌 상황에서 승객의 무례한 행동을 접하기도 했고, 가끔은 요즘 젊은 기사도 많은데 나이 드신 분이 하시기 힘드시겠네 같은 말을 은근히 들으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어씨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준비 없는 은퇴가 얼마나 위험한가입니다. 금융권에서 일했던 어씨조차도 실제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급격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직업적인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주죠. 두 번째 사례. 58세 학원 강사로 재취업한 전직 제조업 공장장 B씨. 한창 일할 때는 내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갈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의 퇴직 후 학원 강사로 재취업한 B씨입니다. B씨는 제조업 공장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면서 생산관리부터 공장장까지 승진해온 인물입니다. 회사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해줬고 본인 스스로도 별다른 걱정 없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한동안은 집에서 쉬는 맛을 좀 봤지만 막상 6개월만 지나도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에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생활비야 어느 정도 마련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신경 쓰였고 무엇보다 사회생활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한 계기 학원 강사 제안. 그러던 중 고등학생인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다 우연히 조카가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개념 위주로 잘 설명해 주신다는데 혹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사를 해?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제조업 공장 관리 경험을 떠올려 보니 나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건 자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새로운 일에서의 보람과 한계. B씨는 학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강의하며 제2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낼 때마다 보여주는 밝은 표정에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네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강의 일이 전업이 아닌 만큼 월 수입은 기존 공장장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도 B씨는 더 이상 금전적으로 크게 바라지 않고 오히려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B씨의 경우 퇴직 후 완전히 새로운 분야 교육에서 일을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수입은 적을지 몰라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목적이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가 큰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3. 세 번째 사례 60세 커피 트럭 창업에 도전한 전직 IT 프로그래머 C씨. 남들은 내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세 번째 사례는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25년을 근무했던 C씨입니다. 워낙 빠르게 변하는 업계이다 보니 50대 중반부터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관리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가 점점 구조조정 바람을 타면서 C씨 역시 어쩔 수 없이 60세에 퇴직하게 됐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그리고 주식 투자로 벌어둔 자금이 조금 있었지만 C씨는 이 돈을 새로운 도전에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아이템은 바로 커피 트럭이었습니다. 커피 트럭을 선택한 이유. 사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작은 카페나 요식업을 꿈꾸곤 합니다. C씨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전통적인 카페를 열기에 임대료 부담이 커서 차라리 이동이 자유로운 커피 트럭을 시도해 보자고 생각한 거죠. 축제나 행사 혹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가서 직접 영업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시행착오와 힘든 점. 문제는 커피 맛이나 서비스 마인드 이전에 이동식 영업에 따른 여러 가지 허가 문제와 세금, 보험, 차량 유지비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날씨나 거리 상황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비가 오는 날 행사장에 갔다가 아무런 수익 없이 돌아오는 날도 있었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찾아간 축제가 실제로는 관람객이 생각보다 적어 고생만 잔뜩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전이 주는 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 생각만큼 돈을 왕창 벌어서 노후를 떵떵거리며 살겠다 수준은 아니지만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아이디어로 메뉴와 이벤트를 기획하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는 눈 뜨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죠.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 직접 운전대를 잡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C씨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은퇴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창업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자금 계산이 필수이며 체력이나 심리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로망만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 C씨처럼 신중하게 검토하되 과감히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마무리와 재현. 은행원 어씨, 제조업 공장장 B씨, IT 프로그래머 C씨 세 사람의 사례는 각자의 커리어도 은퇴 후 행보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2막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준비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 살면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나 예상치 못한 질병, 부모 봉양 문제 등. 은퇴 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금방 생활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직업적 대안 찾기 어시처럼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택시 운전이나 배달, 단순 아르바이트 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B씨나 C씨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은퇴 후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해온 일과 전혀 다른 분야가 더 매력적이거나 적성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탐색과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연결 유지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면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B씨처럼 새로운 일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C씨처럼 자신만의 창업을 통해 나를 다시 정의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60대 이후 몸과 마음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체력이 기본입니다. 자칫 무리하게 일하다간 건강이 악화돼서 더 오래 쉬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가 안정적이든 모험적이든 간에 준비와 계획,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3가지 사례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작은 자신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현재 가진 자원 재정, 건강, 인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 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되 더 나은 방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액션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는 존재합니다. 다만 찾아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 정보 수집, 그리고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고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빛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